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딱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반기 전략 계속해서 머니왕 일부 통해서 많은 전략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을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드네이처입니다. 이 종목이 수, 목, 금 굉장한 상승폭을 또 보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2,885원 한 주간의 고점 라인에서 현재가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드네이처가 한 주간 세 자릿수 넘게 올랐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단일가 상황에서도 상한가에 다녀왔던 동훈아나텍도 한 주간의 시세가 엄청났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80%대의 상승 탄력도를 보이면서요. 오름 추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동훈아나텍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사실 조선내화인데요. 이 종목은 한 50%대를 높였는데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적 분할로 인한 이슈 때문에 스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한 주간에 50%대 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월, 화, 수 계속해서 올랐고 목요일, 금요일 지금은 거래 정지된 상태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ADM 코리아입니다. 사실 화요일장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 후 지금 수, 목, 금 계속해서 그 라인대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계속 추가적인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화제 종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수요일 날 한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고요.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갭을 뛰어가면서 시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50%대 상승폭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목했던 한 주간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셨어요? 앞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또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할까요? 머니왕 일부 두 위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펼쳐집니다. 좋은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또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루닛이 어마어마한 또 성장폭을 보였죠. 루닛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또 출연을 해주셨을 때 공략주로 언급해 주신 종목도요.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상한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 보는 눈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왕 본격적으로 스타트해 볼까요? 먼저 좋은정보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종목 보는 눈이 날아다니신다고 해가지고 또 그게 한 주 한 주 결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꾸준히 잘 올라가는 종목들 잡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와 또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을 볼 때마다 엔돌핀이 솟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참 힘든 한 주를 보내시고 지금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제가 완전 저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월요일날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네, 상한가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근데 진정한 상한가는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엑스게이트 멋지게 상한가 같고요. 또 화제의 대장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일까요? 2,500개 종목에서 드디어 10배거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예, 바로 루닛이 되겠습니다.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정말 성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좋은 팁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성공 투자에 대한 꿀팁 지금부터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흐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마다 이렇게 한 주를 좀 돌이켜 보는데 글쎄요, 이번 주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드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위원님은 어떠셨고요? 어려웠죠. 근데 뭐냐면은 호락호락 시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 특히나 바닥을 칠 때는요. 진짜 쥐어 짭니다. 아.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그게 언제가 가장 크레마스인 줄 아세요? 언제요? 어제 오전장. 코스닥이 1%까지 빠지면서 막 흔들어 댔거든요. 네. 거기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혹시 또 매도하신 분들은 안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머리투자 예청자분들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조정의 크라이막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일단 한번 차트를 통해서 어차피 지수는 숭비라 일하는데 이제는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60일선은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를 줬거든요. 여기 뭐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흔들어 된 거죠. 그래서 60일선 이격 조정이 일어나고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캔들을 보게 되면은 강세 잉태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어제 막 1% 정도 이게 크게 흔들렸잖아요. 이 하락 구간에서 거의 망치형 캔들,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속지 마십시다라고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개미핥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개미핥기 패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핥기가 주둥이가 어떻든가요? 삐쭉하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이 바로 이게 공포심을 조장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이 좀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을 보아도 제가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 5월달, 6월달 또 특히 6월달 역전된 망치는 거래 감소하면서 7월달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금년에 어땠습니까? 매일 우리는 방송마다 FOMC가 몇 프로 올리나 보자. CPI가 어떻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늘 그러는 동안 시나브르는요. 지금 S&P 기준, 뭐 나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30년 만에 상반기 최고만에 올랐어요. 31% 올랐습니다. 이게 항상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1월 달 뭐라고 그랬죠? 예, 그 남들이 안 볼 때 1월 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남들이 안 볼 때 먼저 앞서서 저점 이렇게 노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또 한 번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또 그 다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기회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위원님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다음 주라고 이름하고 또 하반기라고 또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썸머 랠리 7월 기대해도 되겠다. 그것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오늘은 좀 먼저 네. 제가 6월 달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7월 달 늘 오른 거 복귀해봤자 뭐가 이슈화됐고 이미 버스 지난 거거든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선점하셔야죠. 네. 제가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외로웠었어요. 왜? 12월 달에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 맥히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투자보다 어느 때 가장 잘 맥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슈화되고 막 올랐을 때 그 다음 해죠. 그러나 저는 글쎄 뭐 저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많다는 것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 공방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적중률이 88%,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은 대부분 뭐 이렇게 뭐 분들과 다르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이따 시간이 또 없을지 모르니까 7월 시장 전망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전략하고 거의 좀 동일시되는 그런 이제 관점일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볼게요. 자, 아까도 이제 제가 7월 달은 썸머 랠리를 기대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7월 썸머리를 기대하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2분기 때부터 저는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고 그랬고 가장 기저 효과는 바로 1분기 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토인비가 말한 대로 역사는 되풀이된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떤 말이에요? 이미 핫 이슈화 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뒤늦게 가담해서 수익 많이 나셨나요? 아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족적을 잘 살피면서 과거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다우 이론이라든가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기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는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S&P 10년간 평균이 7월 달에 말입니다. 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썸머 랠리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요, 9%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싹 좋지 않지만 뭐 미국은 좀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1%가 올랐을 때 상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은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그럼 유망 섹터는 어떤 거냐? 변화 없습니다. 성장 섹터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로봇, AI, 2차 전지. 저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신규 상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보실까요?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2분기에는 반도체를 보시자. 정확히 4월 8일 날 제가 반도체를 보시자 해서 그 내용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올랐을 때 그래서 이따 제가 차트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오른 거 아무리 복귀해도 그것은 나한테 새로운 시세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4월 8일 날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 반도체에도 패러다임이 있다. 뭐냐? 바로 AI, 챗 GPT가 쏘아 올렸기 때문에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성능, 고용량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2의 붐이 반도체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PU라든가 GPU, NPU, 최근에 HBM 많이 나오죠. 여러분 4월 8일 날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탁탁 해서 HBM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선점하는 효과죠. 그런 이제 각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 정책이 되고 있다. 한국은 K칩스법 삼성이 360조를 가지고 평택에 60조, 용인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죠. 이 대기업의 행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ILA 투자 유치, 법으로 투자 유치라고 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새롭게 부활 시도를 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예요. 일본에서 80년대, 90년대 반도체가 호황을 이뤘습니다. 미국에서 견제하려고 한국을 육성시켰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바로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뭐 그냥 하면 적대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다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의 모멘트를 제공하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게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20조 투자 유치한 걸 정부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에 부활 신호탄을 쏜 게 바로 반도체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미 실적도 DRAM 같은 것도 이제 업황 자체도요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되고요. 로봇은 이제 글로벌 생산 인구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로봇이 각광을 받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걸 우리가 로봇이 이제 가는 이유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그 인구 비중이 지금 16%에서 대략 2060년에 40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러면 당연히 로봇도 필요하겠죠. 그러니 로봇도 뭐냐면 협동 로봇이나 앞으로 이제 뭘로 가냐면은 AMR 이게 자율 이동 로봇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고 또 로봇하고 AI가 접목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 현대 뭐가 있죠? 현대 모비스. 예, 거기도 예, 투자를 하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봇에서요. 아까 말씀 이제 로봇도 참 이제 로봇도 있고 AI와 로봇 거의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그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율 이동 로봇 이것이 뭐냐면 T 로보틱스, V1텍, T 라이오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잘못 워딩이 돼서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역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오픈 AI. 이것이 결국은 뭐까지 가냐면은 AI가 모토가 돼서 AI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이게 두뇌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요? 의료까지 다 접목이 되잖아요.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의료도 가고 앞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콜센터 이런 것도 다 AI가 대신할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건 뭐 대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거치는지는 뭐 다 알기 때문에 생각할게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도 SK텔레콤 같은데 그다음에 KT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다 이런 데가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보게 되면 이미 작년부터 랠리가 시작됐고 여기서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023년도에서 제가 2분기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4월 달 이미 많이 오른 2차 전지에서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딱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뭐냐면 8월 달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7월 달은 2차 전지를 주목하자고 그러냐. 5월 달 조정 다음에 6월 달부터 서서히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 리딩 히터는 에코프로입니다. 뭐 에코프로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재에서는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전고체를 봐야 돼요. 아직 전고체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지 않아요. 삼성이 SD에서 한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앞서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에서 핫하게 올라오는 게 바로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석경 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보셔야 되는데 장비도 역시 하나기술이 대장이죠. 먼저 움직일 때 윤성 FNC가 대장인데 이건 슬러리 믹싱 장비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뭐죠? 예, 바로 2차 전지 장비 플러스 폐 배터리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세가 나는 겁니다. 뭐 폐 배터리 성일하이텍인데 제가 생각보다 좀 시세가 둔한데 하반기에는 이런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을 보면은 트렌드가 있거든요. 작년 제가 1월달 1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성장주다. 그것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신규 성장 종목들이 그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다 밸류에이션 대비 언더퍼폼, 저평가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대시세를 했어요.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SBB테크 같은 거 400% 올랐고 이따 말씀드릴 때 루닉 같은 것도 수백 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상장한 그런 것들 신규 상장될 때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를 충족한 종목이 다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공모가 대비 60%에서 400%그 밴드 적용 효과가 뭐 최하수 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뭐 굉장히 뭐 스킬퍼들 외에는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시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볼까요? 엔비디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시총이 4천조, 애플이 그렇군요. 4천조를 돌파했고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한 2, 3%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다 이게 바로 GPU, 반도체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바로 HBM D램 하는 게 하이닉스예요. 다 오르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때 보세요. 이미 올랐을 때는 어때요? 회자되면 좀 누르죠. 이게 반도체도 봐야 되는 게 터닝 포인트가 나와 있거든요. 좀 투자액이 많고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 하이닉스 되게 관심거리 온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느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이때는 하나 회제되지 않고 뉴스 나오지도 않고 이거 많이 내렸으니까 5일선 아래니까 잡으면 안 돼.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제가 반도체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재고가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그때가 주가 바닥이고 감산 들어갈 때부터 주가는 슈팅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바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여기서 막 회자가 되죠. 한미반도체는 바로 HBM에서 이게 이제 HBM 그 후공정 장비 쪽인데 원래 이것도 HBM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한 뭐 10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여기서 머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또 하나 보실까요? 특수가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바로 TMC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린데를 보자. 그래서 이 산업용 또 그 반도체 특수가스를 하는 게 바로 TMC다. 이것도 지금 신고가에서요 4%밖에 안 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 역시 살아있고 또 한 번 우리한테 7월 때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류, 그러니까 자율 이동 물류에서 대장입니다. 신고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잡느냐? 바로 이럴 때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이연수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다 트리플 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보시게 되면은, 뭐 저희는 이때부터 한 600% 올랐고 지금 다시 보면 이 눌림에서 서서히 터닝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 종목이 좀 좋은 시세 흐름을 나서 옳다구나. 2차 전지 또 한번 가는구나.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아까 하나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다 이럴 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절대 얘기가 안 나요. 전혀 안 나오고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차트는 기술적 분석을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바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그게 내 계좌를 살찌우는 거다. 그런 전략이 뭐냐?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윤성 FNC, 슬러리 믹싱 장비 이것도 지금 400% 올랐습니다. 5배 오른 종목이에요. 이거 신규 상장주 이럴 때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그때 좀 안 좋았거든요. 1월 달부터 이게 언제까지? 그 4월 달까지. 이때 그냥 한 400%밖에 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7월 달도 한번 신규 상장주 보시는 것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어제 2가지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신규 상장주.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공모가 10,000원짜리 싸다. 차라리 이걸 난 보겠다. 이미 만약에 막 회자가 되는 알맥 같은 것보다는 이걸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4년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7월 달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PPT 자료도 어제도 밤잠을 멀리해서 만들었거든요.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7월 달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성공 투자하셨을 마음, 네, 간절하네요. 와, 우리 위원님께서 수면을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PPT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내 보자 마음을 먹고 한 주간에 어떤 종목으로 또 위원님께서 맥점 잡아내셨는지 포착주 시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내려면 저는 참 방송이 이게 좀 어려워요. 뭐냐면 제가 인기 영업 전문가 같으면 오르는 거 이렇게 얘기 자꾸 홍보하고 하면은 잘하는 것 같고 또 이미 오른 것은 시인성도 좋고 인식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오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막상 매매를 해보시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점에 물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시장에 상관없이 95% 분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는 그렇지 않을 거지만 최소한 7, 80%는 그런 추종 매매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멀어지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시황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1월 달 저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수백 프로 다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외로웠어요. 주식을 보는,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아라. 또 한 번 말씀, 그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상위 5%밖에 안 됩니다. 제 경험상. 30%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우리 이화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이때 돼서 저기 시골 촌동이 나무 그늘 앞에서 여름방학 때 읽은 게 앙드레 지대의 좁은 문에서 좁은 문을 택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상위 5%밖에 이대 수익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아라. 그래, 말은 쉬운 것 같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게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이건 거의 독보적입니다. 한번 집어또 보실까요?
자, 황금 맥점 전략은 어떤 뜻이냐면 장이 끝나면 내일,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엑스게이트가 그 맥점 자리에서 상한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가 거의 크지 않고 직장 다니시거나 내가 어떤 그 지식에 미쳐나거나 초보시거나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시는 많이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선 공략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 드릴게요. 자, 하나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전략했는데 가만 보세요. 첫 번째 하나기술. 상승 다음에 음선이 나옵니다. 이 그 유명한 양양 패턴 넘버 5. 그래서 상위 5%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넘버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넘버 3도 잡힙니다. 이수연 밑거래 패턴의 음선 도지입니다. 급등이 나오죠. 30% 올랐어요. 이번 주 장 안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기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30%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귀족주 맨날 9,000원짜리, 8,000원짜리 뭐 그건 다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몇만 원짜리 접근하면 그때 되면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직장에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 하나기술도 30% 올랐다. 두 번째 HD 현대 건설기계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음성 공략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들고 나왔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16% 장중 그냥 급등 나와서 1, 2차 목표가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음성 공략했죠. 눌림이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동국제강이 뭐 인적 분할을 해서 뭐뭐하고 됐는데 그래서 올랐군요. 이미 늦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셔야 돼요. 쉬시고 이 맥점이 있습니다. 음선이 5개 나오고 또 도저들이 나오죠. 한 15%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저의 관심까지 서서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해서 단타를 하더라도요. 이미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슈가 되는 거 이때 따라가면 크게 고생하지만 이 저점이 잡으면 크게 물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국제강도 한 뭐 당일 15% 수익 냈고 그다음에 또 이루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또 나오네요. 양양은 패턴. 그러면서 하루 그 다음날 이거 살짝 누르고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오면서 한 14% 좀 올랐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서 인텍 플러스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어떤가요? 역전내망치 도지. 이 도지의 뜻은 뭐냐면요. 좀 어려우신가요? 암요. 저는 잘합니다. 뭐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전력 그런 거 오르고 뭐 배전반 오르고 쏙쏙 들어오죠. 뉴스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하면 짬묻다 보면 물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때 얘기 안 나올 때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양양 패턴. 특히 역전대망침의 도지. 살짝 누르고 황금 맥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 내에 빠르면 뭐 당일 3일 나오고 5일 내에 승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26%가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에서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건데요. 다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번 주 보실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음. 또 이것도 양양음. 이거 계속 잡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17% 올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이 워낙 좋다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기가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지난주도 말씀드린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 보세요. 이미 뭐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봅시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높아시면서. 이미 오른 종목들 회자되는 것들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봤자 여러분 계좌 수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내가 상승할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이것도 보세요. 양양음이죠. 제가 오직하면 이따도 무방이 있겠지만 무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집어쳐라. 뭐라고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그러니까 상위 5%분들이 좋아하는 넘버 5만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뽑아 보잖아요. 90% 이상이 나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승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것도 양선 다음에 이게 상한가 다음에 음선. 이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0이에요. 오래간만에 나오는 패턴인데 이것도 한 16%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동국홀딩스가 한번 보실래요? 음선을 즐겨라. 바로 동국홀딩스가 그겁니다. 아까 동국제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동국홀딩스가 결국 지배구조를 이제 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고점들이 30-40% 빠지고 역전된 망치 음선, 거래 바닥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37%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장은 어려웠지만 보시게 되면 뭐 작게는 5%에서 많게는 한 37%까지 좋은 수익을 드린 게 저점 잡은 황금 맥점 전략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매매하시면 시장 이제 그만 타다고 늘 이슈하다고 오른 것들 복귀하는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다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맥점 업그레이드 하러 심화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맥점 업그레이드 시켜보면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해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매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하, 그 좋은 정보가 설명하는 그 맥점 그 자리 나쁘지 않구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더 심화 학습으로요. 지난 종목들을 이제 왜냐면은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게 바로 통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거 몇백 프로 났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자랑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자랑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래 좋은 정보가 자랑을 하려면 해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한 이 맥점 자리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저도 이제 30년이 넘었고 그런데 주식시장에 한번 입문하면요. 주식은 마라톤하고 사업이에요. 그냥 매일 테마주 이슈화되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 만족하면 수익 나시나요? 매매는 되게 힘들죠. 그런 것들을 아는 순간부터 내 계좌는 여유롭고 좋아져요. 한번 하나 제가 한번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십시다. 첫 번째 펜트론입니다. 주가는 간단해요. 주가는 뭐냐면 펀더멘털을 수렴하고요. 아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내용 있는 종목들, 펀더멘털에 있는 종목들을 어느 때 매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슈화되고 회자될 때요. 아닙니다. 삑.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이 잡는 거예요. 우리 이하선님께도 웃으시는데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30년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왜 돈을 잃나?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책도 쓸 생각도 있어요. 진짜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화려한 그렇게 어떤 그 유혹이 그냥 막 불기둥이 꼬실 때 그때는 살짝 돌아보세요. 외면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펜트론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펜트론 맥점 자료를 보겠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양수 겹장의 장비주예요. 제가 이 반방송에서 계속 추천했고 수익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최근 것만 보시게 되더라도 맥점이 바로 여러 개가 섞었어요. 양양 의미했어요. 쭉 오르고 있죠. 이렇게 눌림에서 음선 3개 다음에 또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성 FNC 역시 아까도 보셨지만 이것이 2차 전지 장비에서 대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시면 또 조금 수익이 나요. 근데 이때는 윤성 FNC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하, 신규 상장주는 손 떼면 안 돼. 공부를 하셔야죠. 예? 패러다임을 아셔야죠. 그런데 이게 그들이 안 된다고 할 때 400% 오른 예가 되겠고 최근 걸 한번 또 공부하기. 음선 5개 나올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 노란색에서.
이것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두 번, 그 다음에 또 레이크 머티리얼이 있거든요. 아, 이건 양음양 패턴인데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평선 밀집에서 여기서 양양 패턴이 나와요. 그런데 양양 패턴에서 이것은 확실한 음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음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음양. 이 로케이션, 위치가 아래 위치할수록, 그 다음에 이게 단양봉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온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대장을 잡아라.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2,500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 하나도 되겠습니까? 대장주를 잡아야 돼요. 로봇에서 대장주는 뭘까요? 지난번 SBB테크 400% 오르고 그 금년 초에 그 다음에 강하게 가는 게 뭐예요? 바로 물류로봇에서 T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한번 T로보틱스는 4월 12일, 먼 시간도 아니에요. 4월 12일이면 바로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이때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대략 119%. 그 다음에 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제가 자꾸 왜냐면 방송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살짝 누르고 음선 3개 다음에 상상상 장중 여기 상한까지 4연상 뽑으면서 185% 올랐어요. TMC도 역시 마찬가지죠. TMC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그 상승이 일하는 종목 아까 잠깐 전에 보셨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또 TF도 볼까요? 이제 요 정도 와서 좀 회자가 되죠.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회자 돼봤자 크게 못 먹는다니까요.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어디죠? 저점에서 포착돼가지고 제가 이 종목은 뭐 반도체에서 여러 차 설명드려요. 이때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69%. 그 다음에 또 좀 최근 또 회자되는 게 이제 PCB 쪽에서 이게 HB하고 관련해서 이수 페타시스거든요. 첫 번째 잡은 게 어디냐 보세요. 또 하나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양양음에서 아까 음선이 단 음선이고 이 위치가 아래 위치해야 돼요. 아, 이것은 10만 불짜리 팁인데.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자분 시순도 높고 그러니까 성공 투자하시라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수 페타시스도 149% 올랐고 비스토스 같은 것도 결국 주식의 논리거든요. 비스토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뭘까요? 바로 이 쌍바닥이고 저출산 대책에서 결정적인 것은 대장 비스토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제 오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왜 뭐 때문에 올라오고 비스토스가 진정한 대장주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뭐가 나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죠. 그보다 앞서서 잡아야죠. 이것도 맥점에서 제가 이건 뭐 기술적 설명이 있다. 제가 무한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52%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AS 들어갈게요. 엑스게이트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거 보실래요? 양음. 이게 역전내마침의 도지. 이평선 밀집이죠. 참 안 좋았죠. 이게 당일 상한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당일치고로 봐요. 상한가도 많이 올랐을 때 잡아야 상한가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제대로 이거 마이너스 시작한 거거든요. 이럴 때 잡아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당일날 31%. 이런 종목 얘가 또 무방에서 한번 선을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대장주예요. 뭘까요? 화장품에서 대장 시세죠. 이걸 언제 잡았냐? 올해 되지도 않아요. 바로 5월 말이에요. 5월 말 자리는 어디냐? 바로 음선 3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 나왔을 때. 이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걸으면서 지금 한 54%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공략했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루닛.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루닛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정말 되는 종목이다. 루닛 스쿠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류 AI에 대해서. 예, 루닛 스쿠프, 루닛 인사이트, 이게 글로벌하게 히트할 것이다. 되게 외로웠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큰 수익 나셨죠. 이게 바로 대중성하고 상위 5%의 좁은 문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10배거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에서 1010배거가 나왔고 그래서 752%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회자가 많이 되니까 한테 푸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반동 나올 때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는 뭘 잡아야 되냐? 제2의 루닛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썸머리를 펼칠 꿈의 종목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꿈의 종목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규 공략주는 그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를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내린 종목이 있어요.
석경 AT라고 큰 수익도 났는데 다시 한번 음선이 7개 들이오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에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이따 저희 무방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무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바로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의 꿈을 이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저는요 특징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좀 대기업 다닐 때 관리자 할 때 문서로 일하고 수치로 말하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은요 절대 뜬구름 잡는 나의 그 어떤 환상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금 100점 공부하셨죠? 7월달 시장 전망 틀릴 수도 있지만 먼저 앞서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죠. 이게 바로 앞서가는 전략입니다. 루닛 같은 종목 하나 잡으면 그 뭐 템버가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꿈을 펼칠 종목 잡으면 여러분 계좌는 비약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좀 갈증이 나시는 분들 수익에 오늘 무방은요 꼭 오셔서 이 핫한 여름 또 핫한 계좌 수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전에 강한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황에 대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그 시황의 분석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래서 수익화를 챙기는 부분까지 일련의 예술이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식을 한다라는 게 참 삶과 같은데 그 가운데 머니왕을 벌써 몇 회 출연이실까요? 3회 출연이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상한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역시 이름대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한가만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이제 상한가만. 네. 그 뭐 타이틀이 이제 상한가지만 진짜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예. 이제 상한가가 드디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4회째 출연인데 3회 출연하면서 나왔던 종목들이 벌써 2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상한가와 그 전에 있었던 상한가에 대해서 AS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이죠.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거의 한 2주 이상, 2주에서 한 3주 사이에 굉장히 조정을 거쳤는데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5만 원 2천 원까지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다가 글로벌 시장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풀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틀 동안 47억 정도를 순매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지난주에 한 주 쉬면서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드렸는데 드디어 돌파가 나왔죠. 그렇지만 현재 이 바닥권에서 나왔던 이 대량 거래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5만 9천 원 정도까지도 여러분들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2차 전지 회사가 아우딘 퓨처스를 공동 경영한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회사는 결국은 아우딘 퓨처스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충방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충방전기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충전과 방전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3자 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거래일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없다. 이제 추가적인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볼까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점을 돌파해서 4,500원을 완전히 돌파했는데 거래량은 줄었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다면 고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고홀딩스. 동고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텍의 박스권 그 상황이 바로 여기서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 지금 거의 한 2주째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0원과 14,000원 사이에. 여기를 뚫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텍이죠. 프로텍이 지난주에 어제 그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고홀딩스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이 동고홀딩스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동국제강이 시총이 5,556억이고요. 동고홀딩스가 5,766억인데 시총을 지금 합해 보면은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총을 두 개를 합치면은 8,321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8조 5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435억입니다. 그리고 단기이익이 4,255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을 해도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 회사가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적 분할 이후에 굉장히 급등한 상태지만 지금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일단 100% 올랐지만 다시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됐을 때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동고홀딩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봉이 전주보다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지만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만약에 거래가 줄면서 큰 변동폭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조정이 끝났을 때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계속해서 이 상한가 같던 종목들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일가가 월요일 날 해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30분 단일가가 해제가 되면
그때 당시에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30분 다니까 해제됐을 때 급등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레이저셀이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단일가가 풀린 다음에 바로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단일가가 풀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단일가 상태에서는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형성된 이 거래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려면 결국은 끌어올려야 물량들을 털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흥하해운을 보면은 연기금이 26일 동안 171억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평균 단가는 흥하해운이 조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네, 흥하해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이 급등 양상에서 박스권에서 돌파하게 되면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주봉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주봉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줄은 상태죠. 다만 이전 고점을 못 뚫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2,400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3,000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가비스. 네, 기가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가비스가 6월 23일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가 이런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3차원으로 분석하는 그런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점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 금요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워낙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큰 변동성 없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종목은요. 연기금이 26일 동안 171억을 수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연기금의 매도가 없기 때문에 연기금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시장을 주도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연기금의 물량들을 제가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연기금들이 매수한 상태에서 8만 원. 그러니까 이 8만 원이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근처로 내려온다고 하면 연기금이 더 매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5일선에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숏바디라고 하죠. 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날 봉이 진폭이 굉장히 작았던 시가와 종가가 적은 이런 숏바디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장대 양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폭이 시가와 종가가 변동폭이 적었을 때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으로 공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가비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늘긴 했지만 현재 보시면은 99,200원.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한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만 원이 돌파가 됐을 때는 뭐 12만 원이라든지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가비스가 단 하나 단점은 시총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상한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상한가들이 다음 주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아마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급등했던 이런 종목인데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무증에 의해서 권리락이 발생해서 이렇게 3연상이나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 주에 공략을 하기보다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고점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미 3연상을 가면서 갭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증 물량들 지금 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무증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무증 물량이 들어왔을 때 또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좀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아직 무증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봉상 봤을 때는 이 갭이 메워지는 그런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은
공략하기보다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매도봉이 나왔죠. 네, 음봉 매도봉에 꼬리가 달린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의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동훈아나텍.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동훈아나텍이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데 혈당을 우리가 체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액으로 침으로 인해서 그 혈당을 체크하는 건데 혈액보다 침에 있는 그런 혈당이 50분의 1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체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상을 어느 정도 거쳤고 그걸 여기서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만약에 라이센스를 판매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그 파급력 있는 그러한 어떤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4거래일 연속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4거래일은 바로 여기죠. 네. 지금 보시면은 26,800원을 찍을 때 당시에도 거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특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특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에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답이 주봉에서 보시면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봤을 때 현재 거래가 줄어 있죠. 현재 거래가 줄어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바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8,000원에서 26,8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라이센스를 해외에다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해외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EDGC라는 종목인데요. EDGC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진단 키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보면은 유전자 치료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EDGC가 스마트 헬스케어 가정용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유리엘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헬스케어가 굉장히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 유리엘 헬스케어라는 거는 소변 검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변 검사했을 때 비주얼로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측정했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정용으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인공지능 헬스케어가 굉장히 부각이 될 예정인데 이 종목이 3월 13일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시점이 1,440원이고 저희가 이제 1,3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저점 큰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큰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몸통 전체로 봤을 때 하프 구간 대략 이 정도 하프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서서히 이탈을 했죠. 이탈했을 때 빨리 복귀해서 요 다음 주에는 1,700원에서 1,800원대 부근에 위치해서 거기서 행보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DGC의 주봉 상태를 보면은 제가 이런 주봉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영망치 캔들이죠. 지금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닥권에서의 영망치 캔들이 장대 양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략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AI 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이 AI 헬스케어가 접목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진 SM입니다. 신진 SM은 탄소복합 소재를 만드는 그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런 체결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 상한가 간 이후에 지금 사거래일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거래일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주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사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급도로 줄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금요일 날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정고점을 향해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CGSM의 주봉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그런 캔들이 나왔죠. 예, 바닥에서 영망치라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급등한 사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급등했을 때는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비스토스. 네, 비스토스도 26일 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간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음봉이 이제 오히려 핵심인데요. 음봉이 5개째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어떤 우리가 기술적인 면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쉴 때, 두 번 쉴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급도로 상승했을 때 이렇게 4번씩이나 음봉이 나오면서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결국 의료용 인공지능 테마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DGC와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인공지능 테마,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였을 때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 또 다음 주에 똑같은 테마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겠죠. 자, 비스토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결국은 영망치죠. 예, 바닥권 영망치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된 영망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페24. 네, 카페24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페24가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카페24뿐만 아니라 뭐 11번가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거기에 다 진출을 해서 이쪽이 굉장히 핫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3번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고 일부 차익 실현들이 이제 18,000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1, 2차 목표까지 다 오버해서 충분히 수익을 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정권에 있고 5일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2거래일째 지금 거래가 줄고 있죠. 아마 월요일날 정도에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략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눌림목 공략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PG사에도 수혜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PG사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의 주봉을 보시면 또한 이 종목도 또한 바닥에서 처음으로 영망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2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핑몰이 처음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이 활성화돼서 또 매출이 실제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뉴스를 예측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TS 트릴리온.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네, 그래서 아마 회사가 이제 바뀌는데 그 바뀌는 회사가 아무래도 현재 회사보다는 훨씬 더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 그러니까 피인수가 되는 기대감은 굉장히 강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거래량이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바닥권에서 여기서 매수된 이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물량들이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는 위에서 고점으로 올라갈 때 대량 물량이 발생하면은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판 매도 물량이 딱 나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물량들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데 특히나 금요일 날 몸통이 작은 캔들이라고 하죠. 자, 요걸 다시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금요일 날 이 캔들을 보시면은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거의 유사한 그런 숏바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공략을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봉상 볼까요? 네, 주봉상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이 거래가 줄었죠. 그죠? 처음에는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가 바로 피크를 이룰 수 있는 다음 주에 피크를 이루면서 마지막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시켜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블 일봉도 한번 볼까요? 와이어블 이 회사도 지난주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리고 5G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지금 첫 번째 상한가 간 이후에 보시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무섭죠. 예,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시가와 종가의 변동성이 크느냐, 예, 시가 종가의 변동성이 큰지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현재 거래량이 이 거래일째 줄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거래가 한 번 더, 두 번 정도 줄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 초고속 인터넷과 연관된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종목 중에 5G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별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인 이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아마 다음 주 초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주봉상 봤을 때 바닥에서 처음으로 영망치 형태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망치 형태의 양봉이 주봉상에서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이런 걸 공략을 해서 그 다음 주에 급등 양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들이 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가 트레이딩 개념의 어떤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물론 단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매수 구간을 형성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더라.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애플페이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페이 시작이 되면서 KG 모빌리언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죠. 주봉상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영망치 형태의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공략하기 좋다. 다만 8,000원대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00원대에서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은 올리패스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이 회사가 RNA 치료 어떤 설계 기술을 일본에다가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기존에 러시아, 말레이시아, 기타 여러 나라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에 이미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한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바닥 거래량이죠. 이 바닥의 대량 거래량이 결국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물론 지금 모양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주봉상 영망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종목에서 두시고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5프로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광통신 쪽에 국내 유일한 광섬유 광선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내에서는 이 회사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인화라든지 자동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UAM이라든지 그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5프로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우리가 목요일날 도달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봤을 때 바닥에서 보면은 2,000원짜리가 거의 5,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종목을 먼저 공략하시고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같은 이제 금호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전방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같이 MOU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적자가 워낙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회사야말로 금호전기가 굉장히 과거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재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죠. 주봉상 대량 거래가 실렸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드네이처. 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뀌었는데 일경산업개발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게 과거의 일경산업개발이에요. 이 회사가 굉장히 과거에 탄력이 좋았는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종목 이런 건설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건설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이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통신망을 재건하는 그런 쪽에 특화를 가지고 접근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여기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코드네이처의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주봉상 봤을 때 바닥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바닥 영망치, 그죠? 바닥 영망치가 나온 이후에 장대 양봉. 뭘까요? 매도 물량이 나올 그 위치가 왔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고점으로 갈수록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의 피날레를 날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방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무방 이벤트 뭐 항상 뭐 즐겨 보시지만 치킨 이벤트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7월의 주도주,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가 나갔던 종목뿐만 아니라 7월의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치킨데이네요, 여러분.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치킨 또 기회까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5잔도 열려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들 추가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현재 구간 움직임 하나씩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꿈비라는 종목이고요. 6월 19일 월요일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번 주에 갭을 띄워서 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타점을 또 잘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전하게 36%대의 최고가 수익률도 그려집니다. 위원님, 이 방향 그대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꿈비라는 종목이 사실은 굉장히 뭐 대형주는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침대라든지 그런 쪽의 그런 회사인데, 꿈비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한가를 분석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이 종목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이후에 바로 상한가가 한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이 거래일 만에 더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서 36%까지 상승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 종목이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색깔이 차트가 바뀌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어떤 시스템인데 이 구간부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바로 그 초입에서 여러분들께 포착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공개 방송에서 시스템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비 살펴봤고요. 또 화제의 종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TS 트릴리온인데요. 이 종목 진짜 건강하게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위원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TS 트릴리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샴푸 회사고 네. 두피 건강 관련된 회사인데 TS 트릴리온도 드디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출연한 지 이제 4번째인데 지난주까지 3번째 종목까지 드렸는데 2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이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28% 정도 되는데 유통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숏바디의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3거래일 연속 줄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회사는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아마 그런 수혜를 입고 있지만 그 굉장히 대주주가 변경되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가장 강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상한가 갔는데요. 화요일날 상한가하고 수요일날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연속 양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피크가 될 예정인데 다음 주에 피크가 될 때는 아마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2,0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000원 부분까지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시세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TS 트릴리온이었고요. 바로 지난주에 또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26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대가 되는 게 위원님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또 이제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종목을 드려야겠죠. 자, 이번 주에 드릴 종목은 네. HB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측정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잉크젯 프린터 이런 잉크젯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300% 무상 증자가 결정이 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거래일 동안 거래가 줄면서 지금 소폭의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165억의 삼성에다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매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가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B 솔루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잠시 후에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치킨도 있고 커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 전략이 숨쉬고 있을 겁니다. 실전 매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무방 들어가면 어떤 거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지 위원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최대 약점은 뭘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대 약점은? 약점이요? 네. 총알? 네, 그렇죠. 맞추셨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약점은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급등했을 때는 매수를 하기보다 좀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 빨리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거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순환매가 잘 안 일어나면서 어떤 안 가는 종목에 자꾸 물타기를 한다든지 종목을 여러 개 사면서 백화점식으로 계속 늘려간다면은 결국은 실전 매매와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매매들은 한국형 매매죠. 바로 급등하기 직전. 지금 보셨다시피 꿈비도 상한가 바로 직전 그리고 TS 트릴리온도 상한가 바로 직전에 드렸는데 그런 직전에 급등하기 직전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이제 한국형 매매죠. 그래서 그런 한국형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계좌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승부네요, 여러분. 실전이라는 이 파도 속에서 누가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그 관련 하에서 오늘 또 하반기 전략 이재상 위원님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함께 하셔서 이제 상한가만을 함께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치킨과 커피 쿠폰의 기회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이 정말 더워졌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계좌에 있어서는 핫서머가 또 찾아오기를 응원드립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